안녕하세요. 교육진담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나날이 발전하는 교육진담입니다. 네, 분위기 좋습니다. 네, 교육진담이 나날이 발전하는데 스튜디오만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혼쌤은 절대로 저쪽을 쳐다보지 않는다라고 하네요. 오늘도 청취자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 기대하지 마십시오. 혼쌤의 목은 절대로 저쪽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저기 보이지 않는 벽이 하나 있어 지금. 유리벽 모르시죠? 지금 안 보이죠 지금. 저 보이지 않는 유리벽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교육진담에서 다뤘던 수많은 책들을 여기다 이렇게 쭉 옆에다 그 책장을 놓고 이 책장 치웠네? 네, 책장을 다시 세팅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육진담에 다뤘던 모든 책을 한 권씩 한 권씩 꽂는 작업을 하고요. 옆에 암막 커튼을 치면 1차 스튜디오는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는 모든 연주를 동원해서 음악하는 친구들에게 섭외해서 이 음향 설비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훌륭한 음향 설비를 온전한 음향인의 시각에서 조정할 수 있는지를 좀 찾는 그런 일을 통해서 청취자분들께 제대로 된 방송을, 목소리 좋은 방송을, 음질 좋은 방송을 들려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명절 뒤끝인데 명절은 어떻게 잘 보내셨어요? 예. 전 명절만 되면은 되게 좋습니다. 명절날 금연을 할 수 있어요. 금연? 명절날만? 그렇게 되더라고. 집에 있는 강제 금연. 제가 언제 내가 담배를 폈나랄 정도로 집에만 있으면 정말 저는 담배 진짜 생각도 안 나요. 무서워서? 그런데 무서워서? 저쪽 근처만 가면은 직장 근처만 가면 또 그게 직업병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명절날 전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좀 피부 때까지 좋아진 것 같아요. 술도 안 마시고요. 가족과 함께. 술 어떻게 안 먹어요? 아니, 가족과 함께. 저 이번에 난생 처음으로 사촌 동생들이 발렌타인 30년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사촌 동생 집에 2병이 있는데 그걸 제가 먹고 우리 집에도 있다고 얘기했더니 우리 집에 넘어왔어요. 밤에 자기 집에 있는 것만 먹을 수 없다. 뭐 이런 각오로. 그래서 술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좀 힘들었는데 맨날 선물로만 주던 술을 막상 먹어보니까 소맥만 못한 것 같습니다. 명절 바로 전에 또 감기가 와갖고 또 그래서 몸도 좀 추스릴 겸 요번 감기는 특이하더라고요. 그 소화도 안 되고. 그 정도 힘들었어요? 예. 나는 뭐 우한 갔다 오신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 막 걱정도 되고 그랬는데 다행히 빨리 제가 나 명절 이후에 저기 중국에서 손님 오기로 했는데 뭐라고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난 좀 모르겠네요, 그 사람. 그거 진짜 심각해요. 안 돼요. 네. 나 그분 충칭인데. 아니 의사가 저 영상 보니까 의사가 가운 입고 그 병실 그 바닥에 누워 있어요. 의사가 네. 쓰러졌구나.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손이 못 대고 있는 거예요. 장난 아니에요 지금. 엄청 심각해요 거기 지금. 근데 지금 보도가 안 돼서 그렇지. 포도는 뭐 되고 있겠죠. 이제 요즘은 이제 조금 이제 처음에는 그거 빨리 해서 막았어야 되는데 다 뚫렸잖아요. 지금. 그 어떻게 뚫어요? 중국 사람들 춘제 때 그건 이제 그 중국인에게 춘절은 뭐 다른 문제예요. 지금 시계 보고 있습니다. 지금 딴 얘기하지 말고 빨리 방송하라고. 교육진담답지 않게 왜 자꾸 사설이 기냐 지금 막 이러고 앉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쌤 명절 어떻게 지내셨어요? 몇 가지 물어봐줘야 되거든요. 아니 저는 뭐 명절 평일이랑 비슷해요. 그냥 보통 때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제 명절은. 그래요? 예. 재미없는데? 하긴 원래 술 안 먹고 원래 담배 안 하고. 뭐 제사를 지내는 것도 아니고 명절 음식을 하지도 않고. 그래요? 예. 그래서 저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가족은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저 이번에는 저는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설날이 아버지 생신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형도 바쁘고 뭐 동생도 여행 가고 그래갖고 저희랑 아버지가 부모님이랑 그냥 식사 그냥 끝. 며느리들이 너무나 사랑하는 집안. 저희는 그 사촌까지 5명인데 제사 번갈아 가면서 지내요.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이번 추석은 돌아오는 추석은 콘도에서 지내기로 했습니다. 제가 주도적으로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교육진담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서는 예고해드렸던 대로 요 책입니다. 유튜브 방송을 함께 하니까 이런 게 좋네요. 서울대학교 고교생활 가이드북. 저희가 복사해가지고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스크린 분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내용에 대해서 입시 뉴스 브리핑 시간에도 이런 정도의 내용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알려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이 내용이 갖고 있는 입시적인 의미에 대해서 보다 더 심층적인 해석은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서 진행해야 될 것 같다라는 어떠한 이야기들이 많아서 이 시간에 깊게 한번 다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학종에 관련된 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뉴스 브리핑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서울대학교 고교생활 가이드북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아주 거대한 대한민국 교육과정의 큰 틀을 만들어낸 문이과 통합안에 따른 서울대학교의 입장이 매년 발표가 되었는데 그 매년 발표가 된 것에 대한 2019년도 개정판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 문이과 통합안을 발표한 이래 만들어지고 있는 현행 교육제도 하에서 이야기되어질 수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이 책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면서 내용을 말씀드리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책은 그 뉴스 브리핑 시간에 다뤄드렸지만은 어떤 과목을 공부해야 하나요? 1부. 그 다음에 2부가 학교에 공부하고 싶은 과목이 개설되어있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좋죠? 그 다음에 3부, 대학에서 제대로 공부하려면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4부, 고교 시절 어떻게 공부했나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학생부 종합전형에 관련된, 한마디로 얘기해서 고등학교 3년 동안 이렇게 생활하면 좋겠다라는 서울대학교의 입장,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는, 해석해낼 수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가장 기본적 줄기를 이 책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뭐 머릿말도 되게 좋고요. 저희가 이 책을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상관없는 것 같아요. 아니 뭐 우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거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사시연대기도 나왔었잖아요. 그때 이제 가명 계속 쓰잖아요. 제가 가명 쓰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말하기도 편하고. 그리고 팟빵에서는 막 5분 맞고 날카롭게 질문을 하고 나 못되게 괴롭힌 사람도 있었어요. 그랬는데 적절하게 막 대응도 할 수 있고 왜 가명을 쓰니까 편했던 것 같습니다. 공격도 하고 막 그래요? 나보고 빨갱이냐고. 그래서 내가 나 빨간색을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진짜 내가 빨간색을 좋아해요. 그 크리스토프 감독의 블루, 화이트, 레드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레드의 마지막 판넬. 그 제가 유일하게 샀었죠. 자, 훈쌤, 요 책에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일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달아볼 텐데요. 어떤 과목을 공부해야 하나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왜 부르셨어요? 아니, 학종은 훈쌤이죠. 이런 식으로 공격을 가더라고요. 다른 방송에 가니까는 막 그냥 뭐 너를 괴롭힐 거야 뭐 이러는 거야. 뭐 너를 한번 흔들 거야. 이건 공격의 테러죠. 그리고 끝난 다음에 만나잖아. 막 서로 막 화기애애해 막.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바닥 점점 즐거움이 넘쳐가고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은 인문대학 철학과, 그 다음에 인문대학 중어중문학과, 그 다음에 인문대학 국사학과. 그쵸? 놀라운데요? 이거 철학과를 맨 앞에다 놔뒀네? 이제 훈쌤 왜 불렀는지 알겠죠?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사회과학대학 언론정보학과, 사회과학대학 언론정보학과, 자연과학대학 물리천문학부, 자연과학대학 화학부, 자연과학대학 지구환경학부, 공과대학 기계항공공학부. 그쵸? 그 다음에 공과대학 산업공학과, 공과대학 기계항공학부, 공과대학 산업공학과, 농생명과학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농생명과학대학 식물생산과학부, 생활과학대 식품영양학과, 사범대학 지구과학교육과, 자유전공학부, 자유전공학부. 여기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의대, 약대, 치대 없어요. 그렇죠. 굳이 뭐 우린 넣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굳이 이런 데다 넣지 않아도 그러니까 뭐랄까 서울대학교가 특이할 만한 학과들에 관련된 어떠한 제한 사안들을 집어넣어 준 거죠.
이 학과에 대한 어떤 오해 소지가 많을 만한 학과들, 대중들이 좀 잘못 그 학과에 대해서 좀 잘못 이해하고 있을 법한 잘못된 상식이 많은 것들, 즉 오해와 편견을 극복시켜주기 위해서 해당되어진 어떤 학과들에 대한 내용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문대학 철학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국영수다. 근데 계속 나와. 예? 국영수가 중요하다고 계속 나와. 네. 모든 학과에서 다 국영수가 중요하대. 그러면서 철학과 아주 비슷한 성격 가진 교과가 뭐냐? 수학이다. 뭐 뜻밖인 거예요 이제 막. 그다음에 윤리와 사상에서 다루는 동양 윤리 부분과 상당히 겹치니까 윤리와 사상 좀 열심히 공부하든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철학과를 가서 동양 철학을 전공하려면 윤리와 사상을 해라. 뭐 또 거의 이런 식인 거예요. 근데 거의 다 나와요. 그러니까 네. 뒤에 나와 있는 거죠. 윤리와 사상이나 생활과 윤리와 겹치는 내용이 많고 정치와 법, 사회문화 같은 과목도 관련이 많으니까 다 해. 그러니까 상관없다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 오히려 어느 걸 해도 상관없다. 그렇죠. 오히려 이런 걸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제2 외국어를 배울 때도 영어는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영어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서양 철학을 전공하려면 영어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뜻. 결국은 국영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용들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문대학의 어떤 전공을 선택해도 공부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르고 정확한 독해력일 것입니다. 교과서의 지문들을 읽으면서 글의 구조를 파악하고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연습을 많이 해주세요. 공부하다 흥미로운 내용이 있으면 어디에서 인용된 것인지 찾아보고 전문을 읽어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철학과가 상징하는 어떤 그런 것들과는 조금은 다른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서울대학교에서 좀 제안하고 요구하고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서울대에서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해야 돼요. 철학과를 준비하려면 이렇게 해라도 중요하지만 이런 인생을 산 학생은 어디를 넣어도 된다? 철학과를 넣어도 된다 이런 얘기죠. 역설적으로 수학 잘하는 애가 철학과 넣으면 뽑아줄게 뭐 이렇게 저는 보여요 이게. 아니 실제로 그렇게 해요. 그래서 네. 저 왜 예전에 제가 철학과 갔던 학생 하나 있었잖아요. 네. 그 학생 자기소개서 맨 처음에 쓸 때 네. 수학과학 얘기밖에 안 했어요. 아 그죠? 요즘 연락 와요? 아니 그 자주 연락해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 같은 경우가 철학을 좋아했던 이유가 이제 사실 수학 좋아하면 철학 쪽에 관심을 갖게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거든요. 이제 그런 점인데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게 다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철학과도 그렇고 뒤에 뭐 국사학과, 언론정보학과 이런 거 얘기할 때 네. 물리천문학부도 마찬가지고요. 편견을 갖고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편견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학과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물리천문학부에서는 그럼 물리학만을 다뤄야 되냐? 물리를 반드시 물론 물리를 공부하면 도움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강조하는 건 수학 쪽도 중요하다. 네. 물리적인 물리니까 수학 쪽도 중요하다. 근데 뒤에 영어 열심히 해라. 네. 그렇죠. 영어 과목 좀 열심히 해. 근데 실제로 이과 쪽에서 그러니까 자연계열 쪽에 공부를 하려고 하는 학생들의 경우에 영어를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학생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학생들의 경우가 대학 들어가서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텍스트를 접할 때 영어 자연계열은 다 영어니까 인문 쪽은 잘 나아요. 그냥 우리말로 번역도 많이 돼 있고 그래서 한문해도 되잖아요. 네, 수학문학과. 그러니까 우리말로 읽으면 되는데 이공계열 쪽, 자연계열 쪽은 영어로 그냥 텍스트를 줘버리니까 그럼 그걸 읽어내야 되는데 사실은 저는 영어가 더 필요한 쪽은 인문계열보다는 자연계열 쪽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수업도 자체 자연계 수업 대학교에서 수업도 예. 영어로 요즘 예, 그러니까. 돼요. 네, 컴퓨터공학도 수업을 고려대학 컴퓨터학과 같은 경우도 영어로 실제로 수업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컴퓨터 언어 자체 기반 자체가 영어니까 뭐 그런 것들은 이해가 돼야죠. 그 속도가 워낙 빠르다. 이게 변화 속도는 인문 쪽은 변화 속도 자체는 빠르지 않기 때문에 예전에 약간 몇 년 전에 나온 번역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공 계열이나 자연 계열 쪽은 변화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그걸 다 번역할 만한 역량이 안 되는 거예요. 속도가 그만큼 못 따라가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바로 해라. 결국 그냥 바로 영어로 접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공 계열 쪽에서 영어 못하면 이건 서울대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갈 수가 없어요. 물론 수학, 물리야 뭐 해야겠죠. 당연한 거고. 아 그거 근데, 원래 잘하니까 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것 중에 어떤 거 있냐면 화학과 있잖아요. 화학과. 네네. 아 화학으로 벌써 넘어갑니까? 예. 아니 그냥 네, 넘어가죠. 눈에 보이는 것들을 딱 보면 예. 화학과나 그다음에 지구환경과학부 같은 데서 얘기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화학과에서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수학 공부해라. 네. 그러면 우리는 화학과 얘기하면 화학을 먼저 다 공부해야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선입견들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화학 공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수학 공부해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확률과 통계 예. 공부해라.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 밑에 화학을 전공한다고 해서 화학 공부만 하는 건 권장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2개 이상 분야의 지식을 응용할 수 있게 해놔라. 그러니까 화학을 공부한다고 치면 화학 공부에다가 하나 더. 그러니까 화학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닐 거예요. 화학에다가 하나 더. 그리고 수학 중에서 수학 뭐 공부 열심히 하는 건 당연한 건데 확률 통계는 생각보다 중요하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쳤을 때는 그 생활기록부 안에서 뭔가 어필하려고 할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필이 이 과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를테면 고등학교 1학년에서부터 내가 이 학과를 가야겠다고 목표를 하고 나서 생활기록부를 만들고 싶은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걸 이제 주적으로 탐구를 하면 좋겠고 만약에 고3 이제 올라가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자기가 뭔가 진로가 확고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겠지만 진로가 뭐 아주 확고하진 않다, 좀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는 학생들의 경우에 자기가 생활기록부를 살펴보고 요 생활기록부에서 내가 요런 게 조금 강조가 되어 있다라는 건 그 학생이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는 뜻이니까 내가 요런 정도의 생활기록부에 강조점이 있구나라고 하면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학과를 고르려 나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 점에서 가이드 역할을 되게 잘해줄 수 있는 자료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책은 사실은 그 2015년도 처음으로 서울대학교가 만들었을 때는 이제 막 되게 그 두껍고 그다음에 이제 본인들의 어떠한 고민들까지 막 적어졌었어요. 그렇죠, 예, 초창기에는 네, 그랬는데 이번에 나온 거는 어느 정도 상당히 세련된 네, 형태로 좀 내부 정리가 끝났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딱 화학과도 이 내용만 그러니까 A4 한 장이거든요. 사실은 A4 한 장만 갖고도 서울대 화학과가 원하는 아이들을 알 수 있어요. 수학 못하면 안 되고 무엇보다 확률 통계까지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미안하지만 실험 데이터 정리가 안 될 걸.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등학교에서 화투를 하지 않으면 너는 와서 안 될 거야. 왜냐하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내용이 깊거든. 이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학만 갖고 화학이 제대로 이해되지는 않을 거야. 네, 그래서 물리라든가 다른 기타 과목에 대한 연결성 정도는 공부를 해야 될 거야. 그런데 영어는 대부분 전공서적 시작이 영어야. 할 수 있겠어? 딱 이렇게 딱 끝냅니다. 이게 서울대 화학과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느낌 이제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가장 충격적인 게 뭐냐면은 이거예요. 자연과학대학 지구환경과학부. 그러니까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지구과학을 잘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구과학을 전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공부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수학과 물리, 화학과는 달리 순수 과학이라보다는 응용과학에 가깝고 대부분 각 분야를 열어보면 물리, 화학, 생물, 응용수학이 혼합되어 있는 구조야.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과학 교과 4과목 그 다음에 수학 교과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전부 깊이 이해를 하고 와.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수원, 수투, 미적, 확통, 기하는 장차 대학에서 과학을 논리적인 학문으로 배우는 기초 중에 기초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이거 싹 다 갖고 알아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구과학을 오는 그러니까 지구과학이 제일 많아. 오해가 제일 많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 같으면 지금 여기 과학2 과목이 이 지구과학 이쪽에서 과학2 과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과학2 과목은 대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의 맛보기 버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지금 지구환경과학부 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 현재 과학 중점 학교 같은 경우에는 과2 과목을 다 배우잖아요. 네. 어쨌든 다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항상 그게 이제 자기들한테는 그걸 내신 챙기기도 어렵고 배우기도 어렵고 한다는 게 디메리트처럼 작용하고 있긴 하지만 여기 지금 지구환경과학부 같은 경우에는 그런 학생들을 오히려 선호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런 걸 생각하고 지원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도 있어요. 예, 과학2 과목은 대학에서 배우는 내용의 맛보기 버전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학 2에서 제시된 내용도 공부하다 보면 생략되어 있거나 불완전하게 설명되어 있는 것들이 적지 않다는 더 하라는 거예요. 야, 공부를 이건 찾아가면서 이 정도는 뭐냐면은 현재의 참고서가 틀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현재 시중의 참고서가 틀린 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했다는 생각이 든다면 착각의 확률이 착각이다. 매우 딱 이렇게 나오면서 이건 바로 뭐냐면은 하이탄 물리 갖고도 안 될 가능성이 있어라고 좀 노골적으로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역시 의미 있는 내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깊이 있게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공과대학 기계광봉공학과는요, 적분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공부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며 그 내용을 매우 어렵게 느낄 수 있으니까 니들 미적하지 않고는 우리 과에 좀 제발 좀 오지 마 이렇게 얘기하고, 특히 기하는 꼭 공부하는 게 좋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는 수학을 어디까지 공부해야 되는지가 분명히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 학교는 미적과 기하를 동시에 수강할 수 없는 학교도 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그런 학교의 경우에는 미적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기하에 관련된 자신의 독특한 특색을 만들어내는 것이 기계공학과를 가는 데는 올바른 선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물어봐요. 우리 학교는 미적과 기하 중에서 시간표가 이제 겹치게 되는 케이스들도 있잖아요. 만약에 이제 그런 케이스가 혹여라도 생긴다면, 지금은 점점 없어지지만 그런 과정이 생긴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은 당연히 미적을 해야 된다. 이게 되게 웃기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수학, 수원, 수투, 미적, 확률, 통계, 기하는 꼭 이수하는 게 이게 다 다라는 얘기잖아. 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제 이 가이드북이 왜 좋으냐면은 수원, 수투, 수원, 그다음 공통 수학, 수원, 수투까지는 다 수업을 그렇죠, 다 하죠. 들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웬만한 학교가 미적과 기하를 선택 사안으로 놓든가 미적과 확통을 선택 사안으로 놔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이걸 다 듣기가 쉽지가 않을 수 있어요. 그럴 때 내가 기계항공공학과를 간다라고 했을 때 우선순위가 정해진다라고 하는 게 수원, 수투, 미적, 기하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확통에 관련된 것은 내가 비록 정규 수업을 듣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걸 가지고 내가 다른 활동의 포인트로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혹은 진로 활동, 자율 활동 속에서 이런 요소들을 좀 심어주면 된다는 거죠. 근데 확률 통계는 대부분 그 지정이 돼 있어요. 1년 정도 하고 문과 학생들이 좀 이걸 문과에서는 할 근데 수밖에 기하 같은 경우는 그 진로 선택이 돼 있어갖고 그 성취도 평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크게 부담이 없는 거죠. 기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미적을 할 거냐 확통을 할 거냐에 대한 선택사안을 놓는 학교들이 상당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수투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만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행 제도 하에서 수원 수투가 보통 고2잖아요. 고2 때 하죠. 그러면 고3 때 미적이냐 기하냐 확통이냐를 갖다 놓고 대부분 선택하게 만드는데 학교들이 이 세 과목을 다 선택을 해서 수업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시간표가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이건 불가능할 거예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과학까지 만약에 겹쳐지게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안 되는 사안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선순위에 대한 중요도를 결정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보았을 때는 미적을 우선순위로 놓을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하는 게 현재 어떤 서울대학교 발표 내용을 보면은 기하는 꼭 했으면 좋겠다라는 표현을 썼지만 적분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워딩을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는 미적은 꼭 하고 와라 뭐 이런 얘기죠. 미적을 안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공대에 들어가면 공대 수학이 전부 미적분이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들어와서 이걸 미적을 안 하고는 골치 아파 집어내서 수업을 따라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적분 필히 다 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일부 어떤 고등학교는 이과를 생각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냥 수학을 다 선택을 해라. 근데 이제 제가 현재표를 확인해 본 결과 수원 수투를 2학년 때 하고 미적분, 확률 통계, 기하를 3학년 때 깔아놔도 대부분 다 세 개를 다 선택할 수 있는 학교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뭐 선택을 못 할 수 있는 학교도 있어요. 그런 학교도 있는데 그래서 보통 학교들이 이제 또 어떤 학교들은 수원 수투를 2학년 때 나가고 확률 통계를 또 2학년 때 나가는 학교 같이. 그렇죠. 확률 통계는 뭐 같이 나가도 상관없으니까. 수원 수투하고 상관없이 따로 나가요. 근데
미적은 수투가 끝나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 3학년대로 가야 된다는 거고. 네, 그래서 미적과 기하를 동시에 할 수 있는 할 학교들도 수도 있지만 네, 그- 하지 못하게 되는 학교들도 동시에 있는 하면 거예요. 엄청 할 수 있어도 애들 부담이 네, 가죠. 부담이 되죠. 네. 부담이 가죠. 네. 엄청나게. 그나마 이제 진로 선택 과목으로 넘어가게 되니까 기하가 그 성적 부담은 없다고 쳐도 어쨌든 깊이 있게 뭔가를 했다는 내용을 남기려면 하는 건 그거 무조건 좋은 거죠. 네. 하는 건 무조건 좋은 거예요. 그럴 때 특히 기계공학이나 이쪽으로 갈 때는. 이게 좋은 게 뭐냐면은 어떤 과목을 이수하라라고 정확하게 언급해줬다라고 하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과대학 산업공학과는 미적분과 확률 통계는 꼭 이수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쪽 계통 가는 학생은 기하에 대한 부담은 솔직히 없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이 책이 네. 그 서울대에서 만든 가이드북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보는 다 통하죠. 뭐. 얘는 다 이거죠, 이거. 이게 서울대만 통한 얘기는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걸 방송하는 거예요. 네. 뭐 주요 대학은 다 기본 이 정도는 해야 되는데 서울대 굉장히 꼼꼼하게 잘 찝어서 얘기를 해주니까 감사한 거죠.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예. 학종의 대표 학교.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 학과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생각보다 되게 여러 과목들을 다 언급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떤 학과에서 뭐 수학을 다 언급을 하고 있긴 하지만 뭐 지구과학 교육과 지금 여기 지구과학 교육과 같은 데가 어쨌든 이과란 말이에요. 근데 뒤쪽에서 뭐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냐면 학교에서 사회문화나 철학을 이수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공부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자기는 뭐 문과 쪽의 과목들을 공부를 해봤다라고 하는 것들이 충분히 이런 내용들을 보면 이 학과에 들어갈 때 어필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 가이드를 잡아서 공대를 가려고 하는 학생들은 수학, 뭐 과학 이런 쪽에서 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쪽에 관심이 있는 것들을 굳이 억눌러 가면서 그런 과목들에다가 치중해서 공부를 할 필요는 없을지도 모르겠다. 물론 그런 것들을 기본으로 갖춰야 되긴 하지만 그걸 하지 않고 내가 관심 있는 어떤 것들을 했다면 그런 것들도 충분히 그 과 안에 이런 과들 안에서는 효용이 있다라는 식의 가이드라고 보는 편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있어요. 왜냐면 그냥 어떤 학과에 들어갈 땐 요 과목들은 해야 돼 라고 해버리면 사실 서울대 입장에서 되게 부담되는 일일 수도 있으니까 이제 약간 범위를 조금 넓혀놓는 그런 의도가 아닐까 예. 하는 생각이 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우리가 상상하지 않았던 것들을 조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생활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과목이 뭐냐라고 하면은 영어래요. 예? 영어래요. 이런 게 이제 깨알 같은 정보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아니 영어지. 생활과학대 식품영양학과 영어로 봐. 영어가 제일 중요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좀 많이 쌓았으면 좋겠다. 물론 하나의 케이스이지만 이 학과가 생각하고 있는 학생의 어떠한 필수적 자질 중에서 식품영양학과는 결국 영어를 못하면 전 세계 모든 식품에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정보들이 영어로 되어 있으니 이걸 해석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된다. 기본이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영어를 못하는 애가 영어 성적이 좀 나쁜 학생이 이 학과에 집어넣게 되면은 결국 1단계에서 우리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이렇게 이제 해석하게 되면서 오히려 면접에서 잘 안 부를 수가 있는 거죠. 교수님들 가르치다 보면은 이런 부분이 답답해서 이런 걸 언급을 해주신 거겠죠? 네. 그러겠죠? 가장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건 사범대학 지구과학 교육과는 대학에서 지구과학을 본격적으로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수학과 물리학의 기본기를 쌓기를 바란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제일 웃겨. 아니 이게 제일 웃겨. 아니 야 지구과학 보세요. 사범대학 지구과학 교육과 대학에서 지구과학을 본격적으로 배운다고 생각하고 수학과 물리학의 기본기를 쌓기를 바란다라는 얘기는 너네가 우리 학교에 오려면 물리 꼭 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이걸 또 모른 채 그냥 지구과학 원투 해가지고 여기 간다고 얘기하면 안 뽑아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요 부분이에요. 심지어는 사회문화나 철학을 이수할 수 있는 여유가 있으면 공부해라 라고 얘기한 건 사범대학의 특징이거든요. 이게 교육학에 관련된 내용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많은 내용들이 이 요소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필요로 되어지는 어떤 항목들이 상당 부분 있으니까, 선택 과목에 관련된 고민이 있으신, 청취자분들과 시청자분들께서는, 요 일부를 보면서, 해당 영역들을 보면서,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게 좋겠구나, 라고 정보를 좀 이해하시면 요 일부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뭐 또 재미난 거 있으면 한번 지적. 아니 뭐 그냥 재밌다기만. 근데 정말 저쪽은 안 보네요. 독서에 대한 부분은 언급은 없네요. 독서가 두 번째 들어가 독서가 두 번째에 두 나와요. 번째. 예. 학교에 공부하고 싶은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좋죠? 예, 여기서 이제 독서가 나오는구나. 예. 그냥 책 봐 이런 얘기.